현재 지금 부일남 정태익 씨랑 저희가 소송이 진행 중인데 가처분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들고 왔습니다. 이 사건의 신청을 기각한다. 그리고 소송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즉 완전 승소가 났습니다. 가처분 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용 보시면은 기록 및 신문 전체의 그 취지에 의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별지 2에 대한 기재 부분의 삭제와 게시 금지나 비방 언행 유포 금지 이런 피보존 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부동산 투자 등에 관하여 채널이나 방송 등 언론에서 한 말들 이랬을 때 이런 이야기들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거짓말,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인간들, 가스라이팅 이런 일부 표현들은 다소 과격했다. 그리고 과장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모욕적인 비방이라기보다는 부동산 투자 등에 관한 채널이나 방송 등 언론에서 한 말을 기초로 반대되는 관점이나 이를 비판하는 채무자의 의견, 추측 및 분석에 해당한다. 그래서 요 별지 2의 내용은요, 여기 보시면은 별지 2에 순번 2번은 일치하지 않는다,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별지 2 내용이 이런 겁니다. 저희가 했던 이야기들. 거짓말했다. 어떤 부분 거짓말했다고 그랬어요? 집값 하락기에는 전세 가격이 오른다 했다가 집값 하락기가 되기 위해서는 전세 가격이 떨어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였다. 이런 내용들. 그러면서 정신 못 차린 줄 있죠? 갑인 줄 알아요. 30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인간들 예전에 나오더라고요. 조금 연기되니까 지연이자 대시되든가 전세보증금 올려달라 해가지고 더 싼 데로 계약했다. 이런 내용들이 문구와 일치하지 않는다. 즉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판결문 보시면은 또 강의나 채권자 누구예요? 그분 저희가 채무자로 나오는 거고, 강의나 방송 등을 통해서 남의 돈으로 집을 먼저 사고 대출도 있고요. 이분이 대출뿐만이 아니라 전세도 많이 말씀을 하셨죠. 대출이나 전세, 그리고 돈을 갚아 나가면 된다. 그리고 영끌을 한다고 해도 위험한 수준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직접 영끌을 조장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방송이나 혹은 기사 등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 또 채권자가 30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자, 뭐예요? 수사 결과에서도, 그 전의 결과에서도 30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라고 인정된 바 있다. 즉 본인이 한 이야기들이에요. 영끌해도 위험한 수준 아니다. 그 다음에 남의 돈으로 대출이나 전세 등을 통해서 집을 사라. 그리고 천천히 갚아나가라. 이것 역시도 갭투기에 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또 30채 샀다. 이거는 본인이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고 다녔던 내용들이고, 그래서 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뭐가 허위사실이라고 저희한테 주장을 하느냐. 이런 것들 보시면은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조금 더 세게 이야기를 해서 아까 표현했지만 다소 과격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은 있을 수 있으나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용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다. 보시면은 또 채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것, 여기 보면은 지나가다 몇 번 본 유튜버이긴 한데 뭐하죠? 이런 이야기 했는데 몇 번 본 유튜버 아니죠? 저희가 영상을 몇 개를 만들었는데 몇 번 본 유튜버일 리가 없습니다. 적어도 20-30번은 봤던 유튜버이고 저희가 영상 올린 것만 하더라도. 그런데 그것조차,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조차 다 나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소송을 거셨는데 둘 중에 하나죠.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도 본인이 유리하도록 자신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부분만 잘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했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도 다 자신을 욕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피해의식이 있든가, 이 둘 중에 하나겠죠. 후자는 아닌 것 같은데, 저분 출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요. 굳이 저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주택자나 갭투기꾼들에 대해서 총칭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사람들도 있다, 저런 사람들도 있다, 이런 이야기한 것들을 다 자신에 대해서 욕을 했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고, 채권자의 동영상의 단 댓글을 채무자들이 읽고 분석과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 내용이 있었죠. 뭐 영끌해가지고 집 샀는데 댓글이 달렸어요. 영끌해서 집 사가지고 나 죽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당신 말 듣고서 집을 샀는데 내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가 어떻게 나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그런 거나 상담을 해주셔라,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인터넷에서 떠도는 비방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도 저희가 또 다시 분석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그러니까 원래 말도 안 되는 걸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구일남 정태익 씨를 인간적으로 모독하고 인신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 거짓말이라는 표현 쓰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전에 했던 이야기랑 뒤에 했던 이야기가 달라지고 있고, 그게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안 좋게 흘러가니까, 본인이 이야기한 방향대로 하면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말을 바꿔서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 부분이 모순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걸리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한 저금리로 사람들이 집을 많이 샀고 그걸로 인해서 집값이 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집값은 우상향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야기도 했죠.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라. 그런데 결국에는 법적으로만 나왔죠. 이번뿐만이 아니라 과거 코로나 터지기 전쯤에도 저희한테 한번 똑같이 하셨어요. 그때도 보시면 어때요? 이번에 내용 이야기를 할 때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자, 요거 두 개만 이야기를 했어요.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 승소 판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도 비방하는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다. 이거를 실질적으로 저희 민사소송, 그 다음에 가처분 소송장에 쓴 내용인데, 그 전에 결과를 이야기를 해보면 어때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내용상으로 문제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내용이 굉장히 잘못된 내용이다, 위험하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고, 보시면은 투기를 유도하니 더 위험한 사람이다,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 악질 중에 악질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상 아까 그 도를 넘지 않았지만 그 전에는 좀 도를 넘었다 싶은 표현에 대해서만 문제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가처분 신청만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형사소송까지 거셨었죠, 그때 저희한테. 근데 혐의 없으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싹 빼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가처분에서는 요만큼 삭제, 다 합쳐서 한 20초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요 부분 때문에 요만큼의 배상. 엄중한 처벌이 아니죠. 8대2로 저들이 주장하는 건 8은 틀렸고 우리가 주장하는 게 2가 틀렸다. 근데 주장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저들이 주장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걸었던 것들 중에서 표현이 너무 세다, 인신모독을 하는 것 같아 보이는 부분,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분 표현해가면서 분이라는 말도 계속 붙여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이랑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 자체가 문제가 될 게 있나요? 저희는 공론화된 통계 자료를 들고 와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이 상황이랑 다르다. 그리고 왜 이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왜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용상 문제될 게 없다, 즉 우리 말이 옳다, 이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영상 그대로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 한 발 남았습니다. 이제 가처분 신청만 결과가 나왔고요. 아직 민사소송이 남아 있습니다. 저번에는 형사가 아예 기각을 당해버렸더니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승소한 가처분하고 민사만 진행을 했는데, 보시면은 민사에 대해서 저번보다 더 강력하게 5천만 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12%의 이자를 부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잘못된 이야기들, 이 부분이 문제가 있어 보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를 하실까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원고뿐만이 아니라 구독자 수가 많은 부동산 관련 유튜버들을 모두 비난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는 구독자 수랑 관련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선글라스 쓰신 분은 아예 구독자도 없죠. 부동산 교수분들 구독자도 없죠. 그래서 조회수를 늘리고자 그런 표현으로 해가지고 사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건데, 이번 가처분 결과의 내용을 보면은 그 뒤에 나올 결과도 답이 보이겠죠. 그 전에 나온 내용들도 보시면은 대부분은 공공의 목적으로 한 것이고, 사람들이 지금 당시에 굉장히 부동산 투기에 눈이 멀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낚였습니다. 2021년에 산 사람들만 해도 1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랬죠. 그런 분들 사지 마시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논리가 잘못되었고, 이 주장이 잘못되었고, 이 통계가 잘못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인격 모독이고 명예훼손이라면 법이 잘못된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실은 승리하기 마련이죠. 늘 그래왔습니다. 법은 공정하고 이번에도 법대로 나왔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그래서 불복을 했느냐? 아니요. 저도 표현이 세게 한 부분에 대해서 주의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공정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사도 꼭 공정하게 나오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이렇게 공유를 하신다고. 물론 이번 소송은 공유를 하신다는 말씀조차 안 하셨지만, 저번 소송에서 이렇게 공유를 하신다고 이야기를 했고, 혼자 열받아 있는 유튜버라고 하면서 저희에 대해서 이것도 어떻게 따지면 인신공격이죠. 그러면서 계속 법으로 대응할 생각이고 추가 고소하고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더니,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계신다. 저희는 저희가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 공유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진실을 말하고 있고 어느 쪽이 유리할 때만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쪽이 숨기느냐, 이 부분은 답이 나오실 것이라고 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민사도 자신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법적 대응하고 내가 기분이 상했으니, 저희가 상해죄죠. 기분 상해죄. 내가 기분이 상했으니 너는 잘못했다, 소송 거셨지만 이게 가처분 결과로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소송을 거시고 이러기 전에 저희가 이야기하기 전부터 영끌오적이란 말은 나돌고 있었고, 왜 그런 말들이 나돌았느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과거의 언동에 대해서. 그래서 본인이 직접 말씀하신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믿기 전에 과거를 돌아보라고. 사람들의 믿음이 본인에게 떨어진 것은 사람을 믿기 전에 과거를 돌아봐라. 내가 과거에 했던 이야기들이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 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되지 않았죠? 법적으로도 저희가 옳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나 피해 입으신 분들 있으면은 저희 메일로 제보해 주셔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런 피해를 입었다 말씀을 해주시면, 익명을 원하시면 익명으로 해서라도 저희가 어떻게든 공론화 시켜서 잘못된 부분은 끝까지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